안녕하세요. 저는 평택대학교의 김수경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발표할 논문은 대학 소재지별 유학생 유치의 경제적 효과 추정입니다. 연구의 목차는 간단하게 서론, 선행 연구, 연구 방법, 또 연구 방법의 일환으로 유학생 유치의 교육비 수입 추정하는 방법과 유학생 유치의 경제성 유발 효과 추정법을 좀 세부적으로 소개를 하고요. 연구 결과와 결론을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연구는 어, 국내의 학령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서 대학들이 학생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학생 유치가 이제 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대학은 대학 재정 위기로 이어질 수밖에는 없는 대학의 어려운 환경에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대학이 글로벌 경쟁력이라는 어, 그 국내를 벗어난 그런 학생들과의 교류나 아니면 학교 간의 교류 이런 이제 국제화를 강조하고 있고 대학의 이제 하나의 과제로 글로벌을 강화해야 되는 필요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대학의 졸업자들이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얼마나 기여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그 당위성도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이제 우리나라 국내의 그런 필요성과 또 변화와 또 어떤 그 상황을 감안했을 때 대학이 향후에 유학생 유치를 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1차적으로는 대학 재정을 안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고요. 또 두 번째는 국제화와 또 다양성을 증진하는 데에 유학생을 유치하는 것이 이제 중요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마지막은 이제 유학생 유치로 인해 그 대학의 교육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지역 경제의 파급 효과, 특히 어떤 경제 활성화를 시킨다거나 아니면 어, 경제적인 직접적인 효과를 유출한다거나 하는 것의 필요성이 지금 이 유학생 유치를 위해서 가능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습니다. 관련해서 선행 연구를 검토해 보면 유학생의 이제 일단 유학생을 유치하게 되면 유학생이 그 교육을 받기 위해서 교육비를 지출하게 되는데요. 이게 대학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유학생의 교육비로 인한 수입이 증가한다는 이런 그 방향성을 가지고 선행 연구를 검토했습니다. 우선 선행 연구를 토대로 유학생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교육비의 항목이 무엇인가를 살펴봤고요. 그렇게 봤을 때는 대학 등록금, 또 생활비가 있습니다. 또 그 유학을 올 때 동반 가족이 있을 경우에 또 동반 가족으로 인해 유발되는 경제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대학 등록금은 이제 주요 수입원이 되는데요. 학교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대학 등록금에 제외를 하고 또 그것을 제외한 유학생이 사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을 이 교육부 수입 중에 대학 등록금 수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생활비의 경우에는 이제 대학 생활을 하기 위해서 거주하면서 이제 지출하게 되는 비용들인데요. 거주비, 식비, 기타 지출비, 요거는 이제 뭐 기숙사에서 거주하느냐 아니면 그 자체적으로 뭐 자취를 하거나 요런 이제 뭐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는데 거주 형태에 따라서 생활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동반 가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동반 가족이 얼마만큼의 지출을 하는가 하는 것을
이제 교육비 수입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주로 이제 유학생의 교육비 수입은 이런 항목으로 측정이 되고 있었고요. 이 항목으로 봤을 때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선행 연구에서는 유학생 1인당 평균 778만 4,567원이 기대 효과로 제시가 된 바가 있고요. 미국의 경우에는 이제 탑사에서 정례적으로 유학생의 그 교육비 수입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걸로 봤을 때 연간 2,780만 달러를 기여한다. 이렇게 그 리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에는 HEP라고 해서 Higher Education Policy Institute에서 마찬가지로 미국과 마찬가지로 그 정례적으로 리포트를 하고 있는 그 보고서에 따르면 2년간 419억 파운드의 경제 수익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유학생 유치의 선행 연구에서는 유학생이 교육을 받기 위해 지출하는 교육비 수입 이외에도 그 경제성 유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보는데요. 하나는 생산 유발 효과와 부가가치 효과입니다. 그래서 생산 유발 효과는 이제 유학생의 소비로 인해서 기업 생산성이 향상되는 거, 또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지역 경제를 성장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뭐 고용 유발 효과, 세수 증대 효과나 장기적으로는 이제 졸업 후에 취업했을 때의 어떤 그 수익과 또 세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연구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경제적 효과 추정 방법을 크게 직접적 경제적 가치와 간접적 경제적 가치로 구분을 했습니다. 직접적 경제적 가치는 개별 유학생들의 이제 지출을 분석하고 이제 교육비가 주로 이제 다뤄지게 되는데요. 등록금과 또 생활비를 얼마나 지출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미시적 접근과 간접적 경제 가치로는 지역 경제 파급 효과를 추정하는 거시적 접근을 병행하였습니다. 데이터는 이제 다양한 데이터들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 유학생 관련 데이터는 우리나라의 어떤 허브의 기관이 아직은 이제 부재하기 때문에 그 각각의 좀 산발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데이터들을 연구해서 이제 모아서 분석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대학 유학생들의 등록금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대학 알림위에서 그 외국인 학생들의 등록금과 장학금 데이터를 분석했고요. 그다음 유학생의 생활비는 유학생 대상의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시적 차원에서 이제 지역 경제 파급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지역 산업 연관표 자료를 활용했고요. 또 통계청에서 발표하고 있는 지역별 경제 지표를 활용했습니다. 그 지역 산업 연관표를 활용한 이유는 이 연구가 이제 대학 소재지별로 유학생 지출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추정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지역 산업 연관표에서는 17개의 광역자치단체별로 생산 유발 개수와 부가가치 유발 개수를 공표하고 있는데 이것을 적용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유학생 유치의 교육비 추정 방법을 말씀을 드리면, 유학생 교육비 수입은 유학생이 대학 교육을 받기 위해 직접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이고요. 교육비 수입에는 대학 등록금 수입과 생활비 수입이 이제 주를 이룹니다. 그래서 대학과 지역 경제의 중요한 경제적 효과를 이제 거시적으로 포함을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학 등록금 수입 추정은 대학 알림이 데이터에서 실질적인 유학생 대학 등록금 수입을 추정했고요. 평균 대학 등록금 공시액에서 유학생 1인당 장학금을 제외한 실질적인 등록금을 산정했습니다. 생활비 같은 경우에는 유학생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고요. 거주비와 식비, 교통비 등 이제 다양한 항목들의 조사를 했고 이것을 토대로 연간 생활비를 평균액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별 차이는 생활비의 이제 그런 거주나 이런 것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대략적으로, 그 생활비는, 그렇게 지역차가 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것을 그냥, 지역별 차이는 별도로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네, 유학생 유치의 경제성, 유발 효과 추정 같은 경우에는 왼편의 표로 제시된 것처럼 생산 유발 개수와 부가가치 유발 개수를 이제 활용했고요. 특히 이제 교육 서비스와 음식점, 숙박 서비스, 기타 서비스에 해당하는 생산 유발 개수와 부가가치 유발 개수를 활용했고 17개의 그 지역별로의 차이를 보았습니다. 먼저 생산 유발 효과 같은 경우에는 유학생 소비로 인해서 이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효과를 추정합니다. 이때 이제 지역산업 연관표의 생산 유발 개수를 활용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유학생의 소비 지출이 산업별로의 그 생산 유발이 다를 것이고 또 대학 소재지별로의 그것이 다를 것이라는 것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유학생 소비 지출로 인해서 생산을 증가시키는, 아, 제가 요 설명이 바뀌었습니다. 네. 생산 유발 효과는 유학생 소비로 인해서 생산이 증가하는 효과를 추정한 거고요. 그 유학생의 소비 지출로 인해서 이제 부가가치가 창출이 되는 것을 같이 이제 계산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역산업 연관표의 부가가치 유발 개수를 활용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각각의 항목을 봤을 때 대학 등록금 수입의 경우에는 교육 서비스 분야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교육 서비스 산업 분야의 생산성 유발 개수를 활용했고요. 유학생의 주거와 식비는 음식점 및 숙박 서비스 산업 분야로 연계를 했고 기타 비용은 이제 기타 서비스 분야로 연계했습니다. 그래서 대학 등록금과 또 대학 등록금에 따른 교육 서비스, 또 음식점 및 숙박 서비스, 기타 서비스의 이 분야의 생산성 유발 효과를 이제 포함해서 유학생 교육비 수입에 따라서 생산성 유발과 또 생산성 유발에 따른 부가가치 효과를 살펴보았습니다. 산출식은 이렇습니다. 교육비의 경우에는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를 받고요. 대학 등록금은 연간 대학 이제 그 등록금에서 연간 대학 평균 유학생 장학금을 제외한 실질적인 그 등록금 부담액을 산정했고요. 생활비의 경우에는 설문조사로 유학생단 연간 거주비, 식비, 교통비, 통신비, 보험료, 교재비 등의 지출을 보았습니다. 경제성 효과로 교육비 지출로 인한 생산성 유발 효과는 대학 등록금과 그다음에 교육 서비스 생산 유발 개수의 곱, 또 주거비 식비와 음식점 및 숙박 서비스업 생산 유발 개수의 곱, 또 그 이외의 생활비와 기타 서비스 생산 유발 개수의 곱으로 교육 생산성 유발 효과를 봤고요. 마찬가지로 같은 구분에 생산성 유발 개수 대신에 부가가치 유발 개수를 곱해서 교육비 지출로 인한 부가가치 유발 효과를 추정했습니다. 연구 결과입니다. 우선 이제 지역별로의 대학 수와 총 201개 대학이 이제 분석되었고요. 각각의 유학생 수가 분석이 되었고, 또 대학 평균 유학생 수가 이제 추정되었고요. 학생 1인당 등록금, 유학생 장학금, 이렇게 산정했습니다. 그래서 등록금과 장학금의 차액을 통한 실질적인 대학 등록금을 추정했습니다. 그 결과는 연구 대상이 201개 교회 총 유학생 수가 69,506명으로 대학당 평균 346명이었고요. 유학생 1인당 대학 등록금 수입은 물론 이제 그 대학 등록금에 공시된 금액에서 유학생 1인당 장학금을 제외하고 실질적인 대학 등록금 수익은 학생당 449만 7,076원이었습니다. 연당입니다.
이 값은 세종시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서울, 경기 순으로 세 개가 높게 나왔습니다. 생활비의 경우에는 이제 거주비의 최소값과 최대값과 평균값을 이제 선정했을 때, 어, 거주비의 평균값은 265만 원, 식비는 570만 원, 기타 비용은 198만 5천 원으로 총 1년간에 연 1,033만 5천 원으로 추정이 되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유학생들이 그 소비하는 생활비를 토대로 해서 생산성 유발 효과와 부가가치 효과를 추정했습니다. 이랬을 때 생산성 유발과 교육 서비스, 음식점 및 숙박 서비스, 기타 서비스의 생산성 유발 추정액과 부가가치 유발액의 총계를 봤을 때, 총 그 생산성 유발 효과는 1,489만 6,838원이었고,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696만 6,447원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유학생 한 명을 유치했을 때에 기대할 수 있는 경제적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비 수입은 등록금 수입으로, 어, 그 449만 7,076원, 생활비 수입으로 1,033만 5천 원으로 총 1,483만 2,076원이 추정이 되었고요. 경제성 유발 효과로는 생산성 유발 효과와 부가가치 유발 효과를 합쳐서 2,186만 3,285원이 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쳤을 때 유학생 한 명 유치에 따른 경제적 기대 효과는 3,669만 5,361원으로 이 연구에서는 결론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을 대학 소재지별로 경제적 기대 효과를 구분해 보았습니다. 그랬을 때는 이제 전체 평균은 3,669만 361원이었고 상위 지역을 봤을 때는 세종시가 4,090만 원 정도였고 서울이 4,021만 5천 원이었고 경기도가 3,900만 원으로 높게 분석이 되었습니다. 하위 지역의 네 곳을 봤을 때는 가장 낮은 곳이 전라남도 3,198만 1,479원이었고 울산, 광주, 제주가 각각 3천만 원 초중반의 기대 효과를 보였습니다. 이 연구의 결과가 시사하는 점은 유학생 정책이 경제적으로 타당하다 하는 근거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았고요. 향후 대학 유학생 유치 정책을 수립할 때 좀 더 경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제언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 연구에서는 다루지 못했지만 유학생 유치가 경제적 가치가 누적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 지금은 이제 연 단위로 추정을 했지만 유학생의 경제적 효과가 대학 수학기관, 2년, 3년, 4년 이런 그 대학의 학제기관에 따라서 누적될 수 있고 또 이것은 지역별로 이제 소재한 대학 유형별에 따라서도 그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였습니다. 또한 유학생이 이제 졸업 후에 국내 노동시장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유학생이 졸업 후에 국내에 취업해서 외국인 근로자로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학생 유치는 대학의 그 수학하는 기간 동안의 경제적 효과를 넘어서 미래 노동력 확보 효과도 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또한 이제 지역 산업 구조와 경제성을 반영을 해봤는데요. 그 차이가 여기서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유학생의 국내 산업 기여도에 따라서 지역별 경제 효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대학 소재지의 산업 특성이 이 유학생 유치의 경제성에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제안점은 대학 재학 중에 아르바이트 등의 일을 병행하는 일부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은 이제 그 학기 중에도 소비뿐만이 아니라 수익을 벌어들이는 것도 이제 병행을 하고 있을 텐데 그것은 이 연구에서 반영하지 못했고요. 또한 그 유학생의 그 노동 기여도를 포함한 경제 효과는 실질적으로 평가가 좀 어려움이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제 연구는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